어제 나온 수도권 확진자 252명 중 140명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를 포함한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들의 상황을 알아봅니다. 최은일 평론가님, 이 사랑제일교회 그 교인들이 계속 교회에서 네네. 숙식하고 모여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네. 이거를 이 KBS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 광화문 집회를 준비하느라고 몇 달 동안 교인들이 교회에 합숙한다. 이건 좀 납득이 어렵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가 없죠. 예, 며칠일 수는 있겠죠. 공연을 무슨 대규모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궁금했었는데 네. 그 내용이 지금 이 일대가 네. 장위 10구역 재개발 구역이었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미 주민들은 99%가 이주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지역을 재개발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사랑제일교회 건물이 들어 있으면서 네. 지금 여기도 지금 사실상 이 퇴거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500억 넘는 보상금 요구 뭐 그런 맞습니다.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요구한 게 자, 우리가 그러면 옮겨가려면 네. 500억 원대의 보상금을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못 나갑니다. 네. 하고 지금 일종의 이 교인들이 교회를 사수하느라고 아. 이 안에서 이제 모여 지내고 있고 예.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주변 이 주민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죠. 네. 발송한 문자도 나와 있는데 교회가 비어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우리 교인들이 물적인 대비를 철저히 해놓고 지키고 있다. 물적인 대비를. 예, 그러니까 예. 침범에 들어올 수 없다. 아하. 뭐 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못 나간다 네. 하는 이제 주민들과 대척하고 있는 네. 문자도 발송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재개발과 관련된 이권 문제 때문에 네네. 교인들이 몇 달 동안 합숙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참고로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예. 드리면 KBS 이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게 재개발 조합이 재판을 해서 이제 넘겨라 조합에다가 명도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그랬죠? 예. 예, 근데 두 번이나 집행관들이 이 명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실패를 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물리적으로 예, 버티고. 예. 사실은 이 교인분들은 법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그러니까요.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빨리 법 체계 안에 들어와서 순응하시고 또 이 전염병 감염과 관련된 위험을 우리 사회에 더 좀 안 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게다가 광화문 집회 참석자발 코로나19 확진도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예. 관련해서 집회 참석하기 위한 전세버스 네. 관련 자료를 모두 입수했다고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네. 전국 각지에서 이제 버스들이 전세 버스들이 올라왔는데 예. 가령 경남 같은 경우 22대, 그다음에 대구 19대, 전남에서 6대 등 전국적으로 총 79대의 버스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 같고 네. 버스 한 대에 가령 40명 탔다라고 추정을 했을 때는 네. 대략 79대면 한 3,000명 3,000명이 이상은 넘네요. 동원돼서 왔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숫자가 이게 감염이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런 면에서는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김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지만 3,000명 넘는 분이 같은 버스에 나눠 타고 왔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 각지고요. 이건 전국 각지로 확산할 수 있는 우려가 큰 거 아닙니까? 높고 이미 광화문 이 집회 참석자 중에 최소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 집회를 주도했던 정광훈 목사, 그 부인, 비서, 아까 언급하셨던 차명진 전 의원 네. 집회 참석자고요. 이 외에 다수가 나왔고 예.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예. 사랑제일교회 이 관련으로 600명이 넘었는데 네. 광화문 집회가 교차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N차 감염이 어디까지 가겠는가? 수도권과 지방 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명단도 모르고요. 누가 왔는지 모르니까 가서 검사도 못하는 상태고.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출한 명단 중에 상당수가 허위로 밝혀졌고요. 수고요. 네. 세 번째로는 방역 당국이 가서 검사 좀 받으라고 하니까 거부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파주에서는 그나마 확진돼서 병원에 입원시켰더니 도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만에 검거가 됐다면서요? 도주를 했다가 만하루 꼬박입니다. 예. 왜냐하면 엊그제 자정이 지난 시간에 도주했다가 네. 오늘 이 자정이 지난 새벽에 검거가 된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게 이분이 확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체포해서 구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병원, 파주병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아, 그런데 예. 그 사이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서울 종로의 커피숍에서 전화하고 마지막에 이분이 잡힐 때
신촌에 있는 카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녔는지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아하. 여기서도 또 추가 감염의 우려가 남습니다. 아이고, 예. 네, 파주 의료원으로 돌아간 남성의 탈출 이유가 궁금합니다. 파주시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입원 당시에 의료진들이 탈주 동기를 물어보니까 김칫국에 독약을 탄다는 등 이런 비상식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 사랑제일교회 이분도 관련자거든요. 피해의식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아직은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파주병원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평택시 보건소에다가 형사처벌 고발을 하라고 그렇게 했고 필요하면은 구상권 청구까지 해 그런 강력한 조치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칫국에 독약을 타기 때문에 달아난다. 김경진 변호사님,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제 저 도망가신 분의 예. 개인적인 어떤 정신건강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네. 사랑제일교회 내부에서도 가령 이 건과 관련해서 가령 이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뭐 네. 전화 적극적으로 응하지 마라, 휴대폰 그렇죠. 끊어라, 예. 그다음에 신용카드 쓰지 마라, 교통카드 쓰면 추적당한다, 뭐 이런 내용을 전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은 교회 상층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신자들에게 입력시켜서 네. 그 잘못된 정보가 광범위하게 이 신자들 사이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예. 사실은 지금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개신교 교단이나 네. 아니면 정광훈 목사님하고 굉장히 좀 친한 목사님들이나 네. 아니면 사랑제일교회 장로님들하고 좀 가까우신 분들은 예. 교회 쪽의 장로님들이나 또는 부목사님들을 좀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네. 이런 내용의 기존의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신속하게 얼른 검사를 받고 국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설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도주했던 파주 의료원 확진자와 같이 방역 당국을 의심하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 보건소에 전화했다는 한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받으라고 문자 같은 거 받고 가서 받았더니 양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문자가 서로 공유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양성 판정 받고 움직였다는 건가요? 병원으로 갔어요. 바로. 그래서요. 그러시면 안 되시죠. 뭐가 안 돼요? 양성 판정을 받는데 양성이 나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접시기가 또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니들이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못 믿고 가서 하니까 음성이 나오잖아요.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또 치려고 국민한테 또 소리를 높이고 야단이요. 사실 우리가 그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보면요. 과거에 발생했던 종교 관련 집단 범죄들, 백백교, 아가동산, 뭐 JMS, 이 신도들 보면 멀쩡하신 분들인데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 종교 지도자가 잘못된 메시지나 정보를 전파하고요. 이것을 자기 주변의 오피니언 리더, 믿을 만한 사람이 그걸 확인해주고 다수가 같이 동조하면서 집단 심리가 형성되면서 전혀 정말 믿지 못할 일들을 믿으면서 뭐 말세가 온다 또는 다 바친다 이렇게 되는 현상들을 보거든요. 지금 저분들의 모습도 좀 유사한 현상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다고 저는 지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분들의 어떤 음성만 들어봐도 방역 당국과 정부를 100% 불신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이 느낌을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시거든요. 네네. 방법은 하나죠. 아까 저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에서 이게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저분들의 사고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지금 방역 당국이 연일 사흘째 자 지금 가짜 뉴스가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가면 무조건 양성으로 나온다더라. 검사 결과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고 빨리 검사 받으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안 듣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종교 편향도 이게 문제 전 삼고 싶지 않고 정치적인 입장도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의료적인 진실, 사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이것만 보고 지도부에서 제발 이 방역의 문제는 안전과 건강, 생명의 문제다. 이 국민들의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검사 받고 치료 받아라.
확진이 된다면 이 부분을 꼭 좀 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께서는 검사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난 20대 국회의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요청이 뭐냐면 전광훈 목사가 왜 국민 세금으로 치료를 받느냐. 네. 치료비도 자기가 내고 오히려 이 피해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되고 행사돼야 될 것 아니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께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그렇고 네. 일선 기관에게 좀 적극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대구시라든지 광주시라든지 전라북도 익산시라든지 개별적으로 주요 감염 전파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한 사례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신천지에 1,000억대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여기도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네. 네, 야외에서는 코로나 안 옮긴다면서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믿고 방역과 거리 두기를 게을리 했다가는 누구도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셨거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본 신도라면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